안녕하십니까. 이토마토 재배원 전문가 롱쇼 미국 투자 클럽과 재배원 전문가 투자 클럽에서 진행하는 정권 방송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반도체 피크아웃. 피크아웃이라는 피크가 정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점을 지난다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가 피크아웃이면 피크아웃 우려가 되면 당연히 주식은 빠지겠죠. 그래서 주식이 빠지고 있습니다.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우려인지 진짜인지는 아직은 우려죠, 현재는. 그래서 그러면 주식 반도체잖아. 반도체 당장 팔아야 하나? 그에 대한 관련된 정권 방송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금 한국에 와 있죠. 두산에 시구를 하고 시군가 두산에 경기 관람하고 오늘 저녁에 SK 재태원 회장하고 또 보고 SK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낮에는 또 뭐 현대차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정의선 회장하고 이제 만났죠. 점심 오찬하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 젠슨항이 와 있습니다. 와서 내일까지 활동하고 어 이제 본국으로 자기 나라 돌아갈 걸로 보이는데 내일 어디에 가는지 또 집중되겠죠. 내일은 이제 평일날이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낮에 금요일 와서 저녁에 삼겹살 소주 파티하고 이제 저녁 와서 그냥 쉬고 토요일 날 뭐 몇 군데 가고 자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는 내일 평일이기 때문에 내일 본격적으로 또 기업체 LG라든지 뭐 이렇게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넘어갈 걸로 보이고 일정은 이미 거의 다 소화한 걸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젠슨하이 지금 집중하는 기업 기업이란 것은 뭐 주식 기업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지분을 사는 걸 주식을 사는 거죠. 우리는 대다수 주식하면서 착각하는데 단 한 주를 사도 어떤 기업 그 기업에 내가 돈을 대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돈 가지고 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면 주식 올라가면 그만큼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향후에 돈이 필요하면 직접 조달 주식을 발행해서 유상증자에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가치가 높게 올라가 있으면 내가 자금 조달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적은 가치의 몇 프로를 정자해서 돈을 받을지 구할 수 조달하는 직접 조달은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회사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오면 이자가 회사채 금리를 이자가 나가죠. 근데 직접 주식을 발행하면 즉 유상증자나 이렇게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공짜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내가 갚을 의무가 없는 주식으로 주는 거니까. 그럼 주식 가치는 그만큼 희석되지만 장기 가치가 올라간다면 투자자도 좋고 회사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겁니다.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그냥 항상 주식 올라가면 팔고 내려면 살려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돈 가지고 돈 넣고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돈 넣고 돈 벌려 하는 거잖아요. 돈 따먹기 하듯이 뭐 금방 오래 갖고 있지 않은데 젠슨 항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지금 챗 GPT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GPU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죠? 그럼 이 GPU를 만든 건 이미 2014년도에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용 카드를 이제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으로 발전된 거죠. 근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래픽 카드 할 당시 2010년도에 2010년도 초반에서도 저는 뭐 국내 주식은 인조인간 시대가 오면 국내 주식은
인조인간 시대 메모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머릿속인데 이 머릿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그래픽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픽. 즉 3D 3차원 3D를 입체를 지금은 컴퓨터는 평면을 인식합니다. 2차원. 평면이 3차원으로 하면 입체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체를 인식해야 됩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환경을 사람처럼 똑같이 인식해서 구현해내려면 디지털로 입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영상이라든지 사물의 세계, 현실 세계는 현실 세계가 평면이 아니죠. 나무도 평면으로 그림 그리면 나무가 평면이잖아요. 그 실제로 나무가 평면이 아니죠. 동그랗든지 네모 하든지 들어가 나가고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입체를 인식하는 게 결국 그래픽을 영상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상에 일단은 명성도 평면이죠. 실제로 보일 때는 입체로 보이죠. NC소프트의 리니지 게임을 보면 전쟁 나오면 전부 다 다중 역할 게임을 하면 캐릭터들이 진짜 사람처럼 그림이 그렇게 보이죠. 캐릭터가 그처럼 3D 입체형으로 인식이 많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온라인 게임에서 보면 NC의 리니지 게임을 보면 역할 다중 게임들이죠. 다양한 주인공이나 이렇게 캐릭터들이 하는 거 보면 현실세가 비슷하게 있죠. 이것을 가장 색색하게 영상이 구현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래픽카드인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였죠. 지포스라고. 지포스가 이제 영상 처리 장치. 이제 CPU처럼 CPU가 중앙 처리 장치다. 0과 1을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인데 이게 그래픽 처리 장치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은 그래픽 GPU지만 실제로 다양한 우리가 영상을 저장하든 그림을 저장하면 엄청나게 버벅거리잖아요. 과거에는 CPU로만 처리하니까 중앙 처리 장치로 하니까 0과 1을 순서대로 갔다 처리하고 또 오고 갔다 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GPU는 이거 직렬인데 병렬로 해서 처리하면서 이 그래픽 영상을 처리하는 게 아주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건 10년에서 15년 사이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엔비디아 사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그때부터 미국 중 엔비디아만 사려고 하는데. 한국 주식은 연간에 살을 만드는 게 위탁 생산하는 것은 DB 혜택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자, 그리고 머릿속에 저장하는 장치. 여기는 메모리 반도체죠. 하이닉스 하면 되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으면 이 하이닉스를 사는 사람과 삼성을 사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난 잘 모를 땐 아무것도 잘 모르면 삼성전자를 사는 거세요. 좀 더 똑똑하다면 하이닉스 사는 거죠. 근데 이 하이닉스는 단일 사업부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만 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플러스 비메모리인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해내죠. 그 위탁 생산해냅니다. 파운더리라 그러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가전도 있고요. 뭐 별거 사업부에 삼성전자는 IT 그룹입니다. 통신칩도 하지만 IT 그룹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탄력성이 적은 거죠. 사업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단일 사업하는 게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주식은. 그 시대가 오면. 그래서 과거에 LG화학과 삼성 SDI가 있으면 2차 전지 배터리 시대가 온다. 자동차 전지 배터리 시대가 온다면 뭘 사야 됩니까? 가장 큰 수익을 보려면 주식 투자자는 삼성 SDI를 사야 되죠. LG전자 사는 게 아니라 LG전자는 삼성 SDI보다 5배 정도 규모가 큽니다. 최소. 그러면 나는 규모가 크다고 LG전자를 사라는 것은 주식 투자자로서는 기업을 분석할 줄 알지만 주식 투자자로는 최고는 아닙니다. 삼성 SDI라만 사라는 게 최고의 전문가죠. 대한민국 전문가 중에 TV 방송 나오고 이렇게 애널리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 중에 2017년도부터
2차전지 배터리 세일업체 완성은 배터리를 만드는 2차 자동차 좀 만드는 중에 딱 한 종목 사야 되면 삼성 SDI를 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 부품 소재를 사면 에코프로 양극재, 음극재는 일제모티를죠. 요거만 사라 그랬습니다. 양극재 1등, 음극재 1등, 그 다음 세트업체, 셀업체 1등. 지금도 LG전자, 삼성 SDI 맞죠. 왜냐하면 이게 단일 사업부로 거의 구성되어 있죠. 배터리가 삼성 SDI 80% 비중입니다. 이 중에 과거 2017년 살 때 2차전지는 15%, 20%밖에 안 됐어요. 대형 배터리는 중소형 배터리, 공구 이런 데 만드는 핸드폰 공구 이런 데 들어간 배터리, 소형 배터리를 대다수 했죠. 소형 배터리 세계 1등이죠. LG도 뭐 오랫동안 했지만.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렇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서 산다면 1등은 하이닉스죠. 그러면 삼성전자 곱하기 3을 하면 수익률이 하이닉스 수익률입니다. 삼성전자 6배 왔잖아요. 오르건 30, 7배, 57, 37배 왔잖아요. 그럼 하이닉스는 곱하기 3이니까 20배는 오는 거죠. 20배 왔잖아, 200만이니까 10만원부터 가도 30배 왔어요, 실질적으로. 30배, 30배 왔죠. 245만 왔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덜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기술이 떨어져서 그렇죠, 뒤떨어져서.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은 아직 멀었습니다. 반도체 피크아웃이라는 생각조차 할 필요 없어요. 주식은 당연히 올라갔다 내려가긴 합니다.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 마이너스 한 35% 빠지고요. 또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다 또 다시 돌파를 하고 또 다음 또 빠졌다가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변동성,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변동성을 내가 다 맞추려고 그럽니다. 이 변동성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변동성을 이해하는 게 바로 파동을 배우는 겁니다. 파동 원리. 파동 원리를 외운 겁니다. 근데 파동 원리를 공부를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자는 이 파동에서 위에 팔고 밑에 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시쳇말 하면 도둑님 심보가 있어요? 등록금도 안 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안 내고 나는 대기업체 삼성전자 들어가려고 그러고 공무원 하려고 그러고 도둑님 심보와 마찬가지로 누구도 도전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들어가려면 일단 최종 고등학교 나와야 되죠? 대학교 나오든지 내가 공장 가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가서 일하는 게 지금 삼성 하이닉스 가서 반도체 공장 노동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삼성전자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가서 그가 청소를 하더라도 정규직인 사람들 그 볼트 하나만 볼트 아니라 웨이프 그럼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그 공장 가서 일만 해도 엄청 벌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같은 노동자라도 과거에 기아 자동차 현대차에 다니는 거랑 기아 현대차 다니면 연봉 1억이 넘는데 대다수가 성과급하면 그랬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면 공장 노동자도 10년은 기본이니까 10년 대신 인력들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집 한 채씩 타는 거죠. 성과급으로.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파동 공부라는 건 기본이에요. 파동의 모든 것 제도 1탄, 2탄 이렇게 가르쳐주지만 주식 올라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럼 지금 이 피크아웃이라는 것은 이 1파, 3파, 5파가 있으면 5파동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미 피크아웃이 지난 겁니다. 이미 고점에 업황 고점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업황에서 고점에서 업황이 고점이 나오지 않고 여기 주가가 여기서 이미 3파동이 있는데 다시 5파까지 끝났다면 이것은 추세가 계속 하락하겠죠. 반드시 팔아야 되죠. 반도체를. 그러면 근데 이것을 내가 파동을 공부 안 했으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가 피크아웃이라는 생각은 업황 말하는 거, 업황, 산업의 전망, 업황이 28년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고점이다. 즉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고점이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즉 반도체 가격이 고점이라면 28년도가 고점 이미 주식은 고점을 찍었습니다. 삼성전자 37만 대, 하이닉스 240 이미 고점을 찍었어요. 이제부터 반등하더라도 추세가 잠깐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반타작 기본입니다. 그런데 피크아웃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크아웃은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인조인간 시대가 2035년도 개화가 되는데 그리고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만들어지는 게 28년도 고점이 하더라도 그 이후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오고 온 디바이스 시대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도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에요. 그죠? 앞으로 10년 뒤에도 핵심적인 산업은 반도체랑 로봇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피크아웃 자체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경기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반도체가. 코로나 때 20년부터는 유동성 때문에 그래서 밖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엄청나게 필요하죠. 집에서 세탁하고 빨래하고 가전제품 가전 돌리고 다 하니까 휴대폰도 새로 바꾸고 핸드폰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IT가 성장하면 거기에 반도체가 기본이니까 반도체가 엄청 갔어요. 그래서 21년도 초 20년도 말 21년 초에 저도 남들이 21년도 초에 엄청 슈퍼 사이클이 있어요. 삼성전자 9만 원대 슈퍼 사이클. 저는 슈퍼 사이클 앞으로 반도체를 장비주나 반도체 갖고 있으면 반타작 기본 될 거다. 21년도 초에 그랬어요. 제가 20년 말부터. 왜냐면 23년도 내가 반도체 가격이 D램 가격이 반타작 될 거다. 실제로 반타작 이상 됐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아직도 반도체 가격이 여기서 50 반도체 D램 가격은 앞으로도 여기서 현재 가격에서 100%는 기본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 올해는 뭐 50% 내년 10% 이렇게 오르겠지, 그죠? 그 얘기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피크아웃은. 지금 피크아웃을 이야기하는 것은 반도체 수요가 줄 거다. 지금은 좋은데 메모리 반도체가.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될 우려도 있다.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그러면 금리 인하가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돈이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지금 5년짜리가 5년 금리가 5%면 앞으로 7%까 저도 6, 7%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미국 금리는 장기 금리 6, 7%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50%는 올라가요. 그죠? 금리가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주식은 올라갑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단순한 은행 예금 이자가 올라가면 내가 주식을 팔 은행에 갖다 넣으면 되죠? 은행 이자가 3%인데 앞으로 은행 이자가 7% 간다 생각해요. 와, 그러면 이자가 2배 느니까 기존은 이자가 높아지면 이제 은행에 갖다 넣어도 돈을 벌겠네? 그래서 주식을 위험 자산을 팔아서 은행 가는 거예요. 은행 가면 그 은행이 확정금리잖아요? 예금은 적금은 확정금리. 이건 왜? 채권이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라는 것은 만기까지 가면 만기 때 찾는 건 확정금리예요. 만기 전에 찾을 때는 손익이 발생합니다. 손해와 이익이 발생해요. 그런데 만기에 찾는 것은 채권은 확정금리입니다. 3년물로 3년 만기는 3년 만기 때 만기가 딱 가면 그 정해진 금리가 3%면 3%를 줍니다. 표본금리 기준으로. 자, 그래서 지금은 금리는 올라가는 시대예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 주식을 팔아가지고 계속 주식시장 떠나게 되면 금리가 미국 금리가 6% 7%가 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2배가 있어. 와, 그런데 주식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네 추세적으로. 이렇게 현상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식들만 있죠. 엔비디아, 알파벳,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식 오르락내리 아직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오르락내리 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285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13% 빠졌지만 864예요. 이거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25달러까지 빠질 걸로 보여요. 자, 여기까지는 빠질 걸로 보여요. 이제 750 내외까지는
여기 725인데요. 여기까지 빠지고 추가 하락은 더 할 걸로 보여요. 이제 앞으로 지금 865, 2020% 빠졌잖아요. 최소한 5%도 빠지고요. 기본적으로 한 10%대는 빠질 걸 보여요. 10% 빠지면 100포인트는 100달러는 최소한 120달러, 150달러 빠집니다. 120달러. 그러면 700대 가는 거예요. 750 내외로. 자, 그럼 앞으로도 10%에서 15% 빠지면 우리나라 주식도 비슷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건 좀 더 빠졌어요. 자, 왜냐면 이 주식도 이제 10배가 아니다. 20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등락을 합니다. 등락.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빠지죠. 미국에. 자, 보세요. 야, 디렉션 사우스 코리아 데일리 3배짜리가 41% 빠졌죠. 그러면 한국 주식이에요. 3배, 레버리지 3배 상품이에요. 내가 그 전날 종가로 샀으면 40% 손해나는 거죠. 이 샀으면. 왜냐면 지수가 15% 빠지면 45% 빠지잖아요. 3배. 한 방에 하루아침 자고 났더니 더블 먹었다. 하루아침 자고 났더니 원금에 40% 깨지는 거죠. 지수가 프랭클린 사우스 코리아 FTS에는 14% 곱하기 3은 42% 빠지잖아요. 3배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우리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레버리지는 되게 위험합니다. 주식 선물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가 되지 않아요. 펀드 그 해당된 펀드의 수익률을 가지고 이 ETF 수익률이 확정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익률이 확정됩니다. 근데 주식 선물도 평가 금액은 그런데 주식 선물은 청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산하고 평가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청산형은 실제로 내 돈이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실제 돈이, 평가는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주식을 한다는 것은 내 돈이 나가진 않죠. 자,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자, 여기서 샀습니다. 100만 원 샀어요. 100만 원 샀습니다. 실제로 100만 원 투입해서 100만 원치 샀어요. 한 주. 그럼 지금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어요? 그럼 247만 원 같잖아요. 여기는. 지금 207만 원이잖아요. 한 주가. 그렇다고 내가 다시 207만 원 가요. 247만 원 가요. 그러면 나는 똑같이 247만 원이죠. 지금 207만 원이지만 안 팔았기 때문에, 즉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평가손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만기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만기가 없어요. 하이닉스를 옛날에 현대반도체 샀을 때 샀도 돈을 벌었죠. 현대반도체에서 주식 99% 빠졌어요. 거의. 그래도 갖고 있었으면 회복하고도 돈을 벌었습니다. 자, 옛날 LG가 했었죠. 그죠? 근데 선물, 레버리지는 그러지 않아요. 매일매일 펀드 수익률로 내가 삼성전자 펀드인 삼성전자 기준을 하니까 삼성전자 그 가격에 이제 기준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일 종가로 수익률이 확정이 돼 버립니다. 그럼 실제로 청산되는 거죠. 그것처럼 수익률이 확정돼 몇 프로 몇 프로죠. 그래서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상품은 이렇게 내려가면 손해가 가속화되고요. 올라간 이익이 가속화돼요. 역복리가 복리가. 그런데 박스권도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27일 날 상장됐잖아요. 27일 날 시가가 얼마요? 218만 원이에요. 그럼 218만 원에 내가 샀어요. 그럼 240, 지금 207만이니까 218, 207만이니까 아니에요, 이거. ETF 레버리지는 207만 원 아니에요? 10%도 안 빠지죠. 10% 빠지고 1000만 원, 900만 원 아닙니다. 600만 원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가속화됩니다.
그런 개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역복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가 내려갈 때 엄청 어려운 거 레버리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매일 만기라고 보면 돼요. 레버리지는. 그럼 매일매일 내가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자, ETF예요. ETF면 내가 샀다면 12평선 깨지면 팔아야죠. 여기서 아무 때나 매수했으면 팔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사는 아이들은. 안 그러면 이 복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집니다. 잘못하면. 자, 보시면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6월 2일이잖아요. 6월 4일이에요. 금요일에 다 팔아야죠. 60분 보면 금요일 이미 수렴해서 여기 빠졌는데 6월 4일 날은 목요일이잖아요. 이 목요일 날 오후 4시, 3시 반 끝나고 나서 3시잖아요.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오후에 막 빠졌잖아요. 그죠? 6월 5일 날 8시 더 빠졌고. 그러면 종가까지는 덜 빠졌는데 이미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가 9시, 8시, 9시, 10시, 10시부터 11시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돼. 엄봉 주니까. 30원. 저희도 36만 원대 다 팔았어요. 한 주도 없습니다. 선물로. 현물은 갖고 있어도 되지만. 그래서 보면 보세요. 모든 주선 1010억, 주선 1001억, 주선 3천만 원. 선물방 한 달에 220만 내는 선물방은 미국 방하고 선물방 220만 내거든요. 현물방 110이고 주식 선물을 3천만 원까지 합니다. 그럼 3천 주선이잖아요. 보세요. 이번 전문가 삼성전자 전량청산 내가 주선 3천이라고까지도 표현 안 하고 그냥 다 현물도 다 팔아야 돼요. 선물 다 사면 되지. 어차피 내려갈 건데. 청산이라는 용어는 선물 용어예요. 주식에서는 매도라 그러죠. 선물하신 분은 청산은 선물 용어니까 현물에도 뭐 청산하면 없애면 되는 건데 선물로 다 매도했어요. 모든 롱숏 미국 투자 클럽 주선 1,001억 1,010억 전부 다 팔았어요. 6월 4일 날 10시 41분이죠. 왜 41분에 팔았을까요? 10시 41분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미 매도가 나왔습니다. 20분 뒤에는 뭐 보면 10시부터 계속 음봉을 줬기 때문에 종가로 음봉이 확정되면 이거 무조건 올라가지 않아요. 내려갑니다. 근데 일봉을 보면 지금 우리가 36만 대 팔았으니까 자, 일봉을 보면 여기가 시가가 35만 9천 그럼 플러스예요. 여기가 내려갔다가 시가 플러스 났을 때 내가 팔았어요. 여기 36만 2,500원이니까 막 36만이 올라왔을 때 내려갔다 올라왔을 때 왜 그러냐면 종가로 음봉이 나올 걸 뻔히 보이니 음봉 나오면 무조건 조정이에요. 이미 60분 보고 조정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면 일단 15분 깨졌으면 여기서 보세요. 6월 4, 9시 반이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다시 내려오잖아요. 여기 가다가 차트를 그죠?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지지가 되게 올라오면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를 음봉 양봉 돌파 못했죠? 돌파 못했잖아요. 여기가 12시 30분이고 여기는 얼마예요? 11시 45. 여기가 11시잖아요. 여기가 10시 45. 내가 10시 45 여기네. 45, 10시 45. 1분 팔라 그러잖아. 그죠? 여기 올라갔을 때예요. 30부터 45분이니까 여기 근처. 여기서 여기 딱 왔을 때. 음봉 주고 양봉 주면 요거라도 거래가 여기 실려 있기 때문에 거래가 망창 실렸잖아 여기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거 돌파를 못합니다. 안착을. 그래서 내가 반등할 때 여기서 딱 반전할 요 30, 요거 왔을 때 시가 있는 게 양봉이에요. 양봉. 음봉 뭐 이것은 다시 빠지면 급락합니다. 그래서 다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선물로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ETF도 제 유료 회원들은 ETF도 당연히 팔았겠죠? ETF는 주식 선물도 당연히 갖고 없어야 되죠. 단기 매매면 본전만 찍기 가도 돼요. 내가 주식 25만 원에 사줬어요. 아카데미 ETF 아카데미.
그리고 늦게 산 건 30만인데 지금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30만 깨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더 빠집니다. 많이 빠지면 27, 8만 원이고요. 이번에는 행보하지 않아요. 급락했다 급등하든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친구 아들 결혼식 갔다 왔는데 이쪽은 다른 이제 오랜만에 한 40년 만에 봤나? 한 40년 만에 본 친구가 그쪽에 팀에 갔더니 제가 이제 주식 전문이니까 물어봐요.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 일반인들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어보잖아요. 이미 그러면 과거에 제가 요때 갔을 때요. 작년도에 있으면 작년도라든지 누구도 물어보지 않아요.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기도 6만 원대는 당연히 작년에 아무도 안 물어봐요. 전부 다 삼성 아무도 여기 10만 대에서 아무도 안 물어봐요. 작년도 말까지도. 올해도 잘 안 물어봐요. 여기 15만 원 있을 때도. 여기도 안 물어봐요. 어디 지인들 만나면 누가 안 물어봐.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 얘기는 안 갖고 있는 거죠. 있으면 물어봤겠지. 지금 다들 물어봅니다. 삼성 하이닉스. 한 사람 나오는데 옆에 와서 삼성 하이닉스 물어봐요. 그죠? 그 얘기는 일반인들이 많이 샀다는 거죠. 다 이제 몰리는 거죠. 그러면 물려면 삼성 하이닉스 좋다는데 물렸어요. 그죠?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럼 올라가면 또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올라왔을 때 사면 못 견뎌서 팔게 됩니다. 주식을 변동성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다 팔아야 돼. 얼마나 옛날에 사고 한 주도 안 팔아도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그죠? 21년도 사도 나는 처음부터 이 주식을 사면 나는 손절하지 않고 난 최소한 100%는 아니면 팔 생각조차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또 내가 10년 뒤만 보면 지금 현재도 한 20배 올라갈 주식이 있다. 그러면 주식 어떻게 10년을 갖고 있어?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옛날부터 주식 없는 거잖아요. 돈도 없고 주식도 없고 미국 달러 미국 주식도 없고. 자, 미국 주식이 없다는 것은 달러가 없다는 얘기죠. 달러 예금을 들어서 모르지만 달러 예금까지 정도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죠. 미국 주식 없어요. 그럼 난 달러가 없어요. 그럼 전쟁 나서 우리나라 망해요. 그럼 돈이 제로가 되겠죠? 은행은 문 닫았고 부동산은 다 파괴돼가지고 폭개도 없고 전쟁 나면 내 돈은 자산 가치가 있었던 부동산, 은행도 하고 현금, 금도. 자, 그러면 우리 참 그죠. 그럼 달러가 있어야죠. 미국 주식 있어야죠. 손해 나더라도 어차피 올라갈 거니 미국 1등이니까. 그래서 미국 달 주식 없는 사람 없자도 참 제가 어저께 시골 갔다 금요일 저녁에 시골 갔다 올라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좀 똑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금값이 제가 2월 달인가? 나도 몰랐는데 제가 일본 가족 여행, 일본 크루즈 여행 갔다가 크루즈 안에는 별로 살 게 없어요. 별로 뭐 선물도 없고 뭐 면세점 조금 하고 코딱지만 면세점 별거 없더라고. 그래서 구슬처럼 이렇게 예쁜 반지가 있어요. 그래서 2개 사서 내가 1개 하고 1개는 그냥 예뻐서 그냥 샀어. 1개는 어머니 가져갔더니 옆에 있다가 근데 옛날에 금목걸이가 있었는데 옆에 자원형이 있다가 이 팔찌가 이거 예쁘니까 그냥 일반 팔찌에 그죠. 엄마 목걸이 잃어버렸다는데 목걸이 사주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금목걸이 10돈을 사드렸어요. 그때 바로 금은방에 가서 그때 960만 원 다이아가 좀 있어서 해서 지급료도 있고 960만 이렇게 줬는데 지금 금값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값 이야기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금이 엄청 올라가면 전쟁 난다더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금값이 많이 올라가면 전쟁, 우리 어머니 전쟁 세대니까. 저희 아버지가 국립묘지계시지만 전쟁 참여했죠. 6.25 전쟁.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올라가면 생각한 지 엄청나게 올라가면 그럼 전쟁 난다더라. 이런 옛날 말이 있대요. 그랬더니 진짜 전쟁 났잖아.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옛날에 300만 원, 10돈에 300만 원 게 500만 가서 러시아하고 유럽 전쟁이 있었지. 지금 100만 원 거쳐오니까 한 돈이 그죠? 90만 원, 100만 원이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그죠? 그래서 금값이 올라. 이제는 금값 빠지잖아요. 전쟁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값도 빠지고 앞으로는 금값도 빠지고 부동산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고 모든 자산이 빠지는데 단 세계에서 1등주하고 1, 2등주 그것만 끊임없이 올라가는. 물론 가다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주변 주식 다 싸그리 팔아가지고 계속 안 좋아. 지금도 우리나라 장중에 내려간 게 더 많잖아. 올해 팔아가지고 이제 1등주로 가는 거예요. 세상 1등주로. 그래서 1등주만 살아남습니다. 앞으로는. 금도 그렇고 금이 뭐 필요 있습니까? 인조인간한테. 그래서 인조인간이 소비하는 걸로 다 가는 겁니다. 이 관련된 주식 아니고서는 장기 매매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장기 매매 말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얘가 소비하는 섹터 세계 1등주 그중에서도 그것만 찾아서 갖고 있으면 됩니다. 팔아먹지 말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어쨌든 삼성전 하이닉스는 세계 1등이에요. 엔비디아도 세계 1등이니까 팔아먹을 필요 없죠. 마이크로는 세계 1등주 아니에요. 원룸은 나중에 팔아먹으면 되지. 그죠? 이 엔비디아는 세계 1등이에요. 알파벳 세계 1등이에요. 안 팔아도 돼요. 아마존 유통, 온라인 유통, 오프라인 세계 1등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살 필요 없고, 브로드컴이 이번에 얘가 폭락하면서 반도체가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하고 근데 브로드컴이 실적 나오면 펀드에 파니까. 근데 얘가 전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성장이 둔해지고,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가 하이퍼스케일러 회사들이 AI 서버 센터로 돈 번 오라클처럼 데이터 센터 말하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 얘는 직접 회사채로 조달해서 돈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회사채로 조달했으니까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비싸지잖아요. 은행 빌려준 대출 이자가. 그죠? 그러면 얘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잘 안 나올 거다. 이자가 빌려서. 그래서 그런 얘기로 빠지는 것이 전부 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얼마 전에 오신 분이 팔란티어 테크를 140도 많이 갖고 있어서 내가 당장 팔라고 했어요. 장기적으로 뭐 좋지만 이런 시대 이미 다 실적에 반영됐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금리도 올라가면 비용 부담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토리지 기업들 메모리 마이크로나 샌드 이런 것 주식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고 그런 형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이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고성장 섹터 중 다 빠지죠, 그죠? 지금 스페이스X 상장된다고 지금 스페이스X 관련주 사면 당장은 뭐 잠깐 가면 먹을 수 있지만 손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올해 초나 작년에 많이 빠져서 그때 사는 거죠. 스펙스 로켓넷도 마찬가지고. 이미 우리도 로켓넷 보면 150 절반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았나? 어제 절반 팔았어요, 그죠? 인투티브 뭐 신수도 이미 절반 팔았어요. 35달러, 40달러에서. 물론 이거는 장기로는 좋지만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면 보세요.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또 안 가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모멘텀이 이제 많이 상실됐죠. 주봉이에요. 그럼 6월 달이나 다음 주에 올라오면 비중을 축소해야 되죠. 신규로 사는 것은 괜찮은데 장기로 내가 한 뭐 몇 년 보고 조금 사는 건 괜찮지만 몇백만 원치는 뭐 몇천만 몇억 살 때가 아니에요.
다른 거 사도 이제 하반기에 모멘텀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그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봐봐요. 이렇게 팔잖아요. 삼성전자도 단기 매매죠. 선물은. 주식 선물은. 다 6월 사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한 주도 없습니다. 조만간 다시 살 거예요. 32만 6천이니까 28만 5천원, 29만 깨지면 살까 생각 중인데 그 정도는 안 빠질 수도 있죠. 28만 대 오면 레버리지 사시면 엄청 손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180만 하이닉스 때 오면 생 난리 나요 이제 사람들. 그래도 금방 올라가면 본죠. 자 봐봐요. 미국 고성장 주식 프론스 에너지도 제가 전략 매도해서 4일날. 그런데 요 매도하고 또 다른 거 사면 그것 좀 내려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란 것은 내가 고점 팔고 주식에 돈을 나와야지. 고점 팔고 나는 이제 주식을 장납 안 해야지. 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 알 것 같으면 세계 돈 내가 다 벌지? 그죠? 보세요. 자, 하이닉스를 고점에 팔았어요? 와, 이제 여기서 6월 4일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제 삼성 하이닉스 6월 4일 다 팔았어요. 이제 230만 원에. 그럼 하이닉스 팔고, 이제 삼성전기가 좋아 보여. 똑같이 내려가요. 그죠? 근데 삼성전기 170만 원이잖아요. 그럼 210, 왜 삼성전기가 왜 여기서 돌릴까요? 160만에? 60만 원. 아니, 60만 원 빠졌잖아요. 30%잖아요. 그죠? 3인 6, 3인 66만이죠. 30% 빠지면. 그럼 얘가 30% 빠졌나요? 160만 원? 30% 좀만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총우량주는 우리나라도 세계적 우량주가 됐죠. 시가지 1 0 마이너스 25% 빠지면 그때부터 사야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 35% 빠지면 가장 좋은데 이것도 212만이니까 160만 오면 사는 거예요. 이 시세는 200만 원 찍으면 마찬가지고 또 150만 160만 원 중 110만 원 오면 사는 거야. 자, 그러면 일반적인 시세 그러니까 되돌림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로봇 중에 가장 핵심 1등주 로봇스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동방박사가 찍은 종목. 로봇스타요. 매도가 안 나왔습니다. 일봉으로 아직도. 60분봉 보세요. 아직 매도가 파동상으로 보시면 하나 여기인데 고점 110. 정확히 10배가 왔어요. 제가 로봇스타를 테마 1001가 사면서 170만의 목표, 17만 목표가를 그랬어요. 반드시 16만, 17만 찍는다. 찍었죠. 내려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소형주로 가장 좋은 로봇스타입니다. 이걸 아는 게 돈 버는 방법인데 그걸 모르고 주식한 거죠. 그죠? 자, 내가 1탄이에요. 자, 인조인간 모든 시대 1탄, 2탄, 3탄, 지금 4탄, 화요일 날 4탄 1강합니다. 1강. 보세요. 처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가지고 99,000원, 9만 사가지고 일단 17만 원 무조 20만 원대 가면 팔고 다시 반타작하면 사고 또 이제 50만 가면 팔고 다음에 요거 가라 로보티즈가 만 원대부터 시작하지. 이미 요건 100배는 무조건 가는 주식입니다. 140만 원. 지금 40만 대 왔다 조정받고 있죠. 이것도 지금 살 필요가 없을 주식이에요. 자, 대신에 내가 여기서 하면 이제 저는 요보르가 아니라 여기서 하면 지금 올해는 로보티즈를 살 때가 아니고 올해는 로보스타랑 뭔 주식을 살 때예요. 그죠? 이미 테마 1천에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시대가 흘러가는 게 이 감속기고요. 여기는 액추에이트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로보스타는 공장의 협동 로봇 공장의 관절 로봇의 최고 주식입니다. LG 거니까 제가 LG 거 하잖아요. 봐봐요. LG가 2대 주주고 지금 LG 거 로보스타잖아요. 그죠? 그 로보스타가 1등주예요. 자,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 안 하고 뭘 알겠어요. 그죠? 로보스타는 왜 내년에 이제 땅 파기 시작해서 하반기에 내년에 공장을 지어요. 아틀라스.
로봇 공장을 만들면 2차 전지 공장 만드는 게 만들 때 가장 포스코 DX가 갔죠. 나중에 이제는 공장 짓는 것은 로봇 공장밖에 없어요. 반도체 공장 전 짓고 있고 앞으로 4년 동안 2030년까지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집어 2배밖에 못 지어요. 근데 수요는 2배 이상입니다. 생산량을 지금부터 2배 늘려요. 근데 수요가 2배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피크아웃이 아니에요. 주식은 주가는 올라가면 뭐 내려오고 하죠. 당연히 30%. 100만 가면 60만도 오고 그럽니다. 주식이. 그래 갔다 다시 있다가 다시 또 100만 돌파하면 그 다음에 180만, 150만 가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것은 공장에 아틀라스 로봇을 만들면 로봇 생산하기 위해서 로봇이 일꾼을 역할하는 거죠. 그 일꾼 로봇이 어떤 아틀라스를 일꾼 로봇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로봇스타가 필요한 겁니다. 로봇 손은 아니고 로봇 팔. 그래, 이제 선반 위에서 여기 이렇게 옮기고 조립하고 다 하는 게 얘가 합니다. 얘가. 손은 진짜 말한 손이 아니라 팔 역할을 하는 거, 관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의 세계 1등이에요. 협동 로봇이 살 필요가 없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은 협동 로봇이에요. 사람하고 같이 협동하는 협동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자, 선반 위에서 내가 이렇게 팔이 관절이 있어서 여기 있어서 관절이 여기도 여기 있어요. 그죠? 얘가 여기 가서 물건을 집어서 여기로 옮기고 또 조립도 갖다 주고 막 하잖아요. 그죠? 공장은 자동화 시스템 있잖아요. 요게 지금 LG 일대주주인 로보스타가 앞으로 1등 됩니다.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큰 액추에이터의 감속기부터 컴프레시오, 그 다음에 모터 기술 합쳐서 로보스타가 1등이 됩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는 지금 로봇 중에 제일 좋습니다. 가서 물려도 됩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엄청 30배는 오를 걸로 보입니다. 30 올리면 45만 원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78,000 우리가 샀었어요. 내 17만 간다.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 이자 돌파하고. 제가 이름이 5월달에 돌파한다 그랬는데 우리 5월달에 5월 18일 샀나? 요 정도 사는 것 같아. 여기. 요때 산 14일 목요일, 15일 금요일. 98,000 가기 전에 샀습니다. 여기 샀네. 5월 13일 날 79,300이니까 여기서 샀나? 78,000. 여기 샀네. 여기서 사가지고 제가 이제 17만 원 간다 그랬어요. 5월달이잖아. 6월달까지 한 달 안에. 이제 갔죠? 이제 45만 원까지 갈 거야 아마. 올해? 내년부터 본격 들어갔었고 매출이 이렇게 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자,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브 이런 것 아니에요. 이런 주식도 아니에요. 다 봐. 모양이 전부 다 안 좋잖아. 일본은 다 내려가죠. 두산도 마찬가지고, 두산 사는 사람 정말 공부 안 했어요. 하나도. 뭐, 엔젤 로보틱스 다 봐. 쳐받고 있잖아요. 지금, 검 인상은 되게 돈도 없는데 되겠으면 휴렌롭도 마찬가지. 이미 휴렌롭 15,000 이상에서 보유금지, 12,000 이하 보유금지. 제가, 뉴런메카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다 팔아가지고, 로보스타 뭐 이런 거 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봐봐요. 로보도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이제 LG 세상입니다. LG 세상. 이제부터 삼성전자 지금부터 수익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큰 게 아니라 주가 하락을 할 걸 보이고 내일부터는 좀 차별적. 지금까지는 전 종목이 다 빠졌죠. 이렇게 내려가면
전종매 다 빠져서 지금까지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차별화됩니다. 차별화. 전종목이 같이 다 빠지진 않아요. 이미 그게 돌아갔죠. 플러스 난 주식이 뭐예요? 삼성전기, 금융주 빼고, 금융주는 금리가 올라간다 수혜니까, 그거 뭐, 이거 얘 사봤자 인생 역전 안 됩니다. KB고 1년 해도 몇 년 갖고 있어. 50% 100%밖에 안 났어요. 그죠? 개인 투자자는 적은 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커야죠. 지금 삼성전기 보세요. 160만 반등하고 있잖아. 그죠? 어제 그 폭락장에서도. 미리 선제적인 조정받았죠. 이렇게. 이제는 제2의 삼성전기 이런 주식들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피지컬 AI에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로 들어와서 공부시키는 거죠. 연습하는데 이제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앞으로 핵심적인 종목 앞으로 10년 동안도 엄청 성장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자, 머리가 AI 인공지능에서 숙주가 필요합니다. 머리에 내 인공지능 머리만 있었는데 요 머리는 가상세계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머리지만 실제로는 내 머릿속에는 온갖 사람도 마찬가지 온갖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이나 머릿속에 생각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현실 세계가 아니라 생각한 것을 내가 행동을 하면 몸이 있어야 행동하는 거잖아요. 몸. 현실 세계에서. 상상은 별별 뭐 달나라도 가기도 상상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AI죠. 머릿속입니다. 이게 내 몸에 머리 인공의 숙주가 필요해서 이 숙주가 몸통이에요. 이 몸통이 있어야만 내 실제로 현실 세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춤도 춰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이제 요런 게 요런 시대에서 이제 요렇게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대다수 그래서 시세 탄력성이 낮아집니다. 이쪽이. 낮아지고 시세 탄력 이게부터 이제 본격적 이제는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이제 젠슨항 엔비디아 젠슨항도 요 피지컬의 몸통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엔비디아 젠슨항이 생각하는 것을 걔가 보는 시대의 초기에 삼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을 생각했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머릿속에. 그래서 GPU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플랫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지컬 AI 플랫폼, 로봇 플랫폼, 자율주행 플랫폼 이런 거예요. 이미 LG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가면서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죠. 동시는 많이 올랐고 많이 안 올란 주식들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피지컬 AI 관련, 몸통 관련되죠. 덜 올랐죠 아직까지는. 항상 초기 단계에서 올랐다고 그것을 주식을 올랐다고 많이 올랐다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올라갔다가 여기서 보면 사상 고점이 70% 빠졌다 올랐어요. 안 가잖아, 그죠? 급락했죠. 급락하면 막 20%씩 빠져요. 그거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더라도 초기에 빠진 거 이렇게 빠지는 것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하다 많이 돌파구도 많이 올라가지고 빠졌다가 올라 회복해. 이 단계에서 주식, 이 단계에서 늦어도 이 단계 아니면 이 단계에서 사야 됩니다. 여기서 사면 얼마 못 먹어요. 이미 여기 100달러에서 즉 10달러에서 이미 1000달러 간다고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알고 있어 여기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등락이 심해서 여러분들을 대도 투자자 충격에 빠뜨릴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코스닥 동목 매달려 있으면 똑같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세계 1등 주식 찾아요. 지금도 바이오 들고 있는 분들 정말 한심하게 바이오만 보고 있고 인공지능 시대에 2차 전지만 갖고 있고 이제 안 올라간다 그랬죠. 2차 전지. 전고 재배 때 빼고 이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삼성전기가 이미 반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성전기 다음 제2의 삼성전기 같은 게 많이 올라갈 거고 피지컬 이미 젠슨항 관련된 주식은 많이 올라갔다 다 빠졌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반전을 좀 해줄 걸로 보입니다. 천천히. 이미 이런 주식들은 수익률이 그냥 빠졌다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주들은
이제 같이 나옵니다. 비중 줄이면서. 자, 이거 금융투자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그룹주들이 삼성 ETF가 들어오면서 레버리지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레버리지가 들어오면서 레버리지 삼성전자는 요 레버리지 물량 나오는 거예요. 여기 100만지 나온 게 여기 이보다 훨씬 더 실제로는 사게 된 거예요. 여기 샀잖아요. 삼성전자 그죠? 요거는 샀는데 레버리지도 돈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레버리지가 실제로 뭐 2조 7천억이다. 설정 금액이 1차적으로. 그럼 이거 다 팔리고도 돈이 들어와서 순매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는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단기기 때문에 이 단기성 자금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레버리지 자금으로 ETF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등락이 심해지는 거죠. 변동성이 아주 커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러면서 많이 내려가면 또 반대면 쇼 커버링처럼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내가 다 내려왔다 생각하면 더 내려갑니다. 이게 레버리지 상품, 레버리지가 있는 분들은. 즉, 투매가 깡통이 되지 않으면 내가 손절당하지 않으면 안 올라가요. 돈이 적은 사람 손절당해야만 올라가고 물론 레버리지는 뭐 제로가 아니면 손절 안 당이지만 내가 견디다 못해 팔면 그때 확 올라가고 합니다.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만 지금 시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서 우리 시장이 등락이 심할 겁니다. 지금 당연히 지수는 지금부터 더 많이 내려가겠죠? 지수가 지금 현재 아직 멀었습니다. 이번에는 땅선을 찍을 거다. 얼마? 7,450이에요. 8,100이잖아요. 근데 얼마 안 돼요. 거의 600포인트 얼마요? 600포인트 뭐. 8% 정도예요, 지수. 8% 빠지면 삼성전자 당연히 8% 빠지는 거지? 삼성전자 8% 보면 8% 갖고 다른 것도 빠지니까 삼성전자 그럼 얼마에 8% 빠지면? 32만에서 10%면 29만이죠, 그죠? 그러니까 30만 낼 거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올라가면 또 급등하고 또 급락하고 그럽니다. 올라갔다고 계속 가는 게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급등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간 분은 그냥 보유를 하면 됩니다. 주식은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조금 이상 것은. 그래서 쉽게 간다. 쉽게 가는 게 아니라 등락이 아주 심한 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당분간은. 우리는 주식 뭐 별로 없어요. 선물 단종목밖에 없고.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면 공부 안 하니까 뭐 봐봐요. 지금 삼성전자 마찬가지지만 사고 싶으면 옛날에 사야지 로보티저도. 이제 로보티저 이야기가 이거 10,000원대 있었는데 20,000원. 이때 사놓고 가만히 있어야죠. 이것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3년 전에. 지금 막 뭐 현대차 이야기하고 뭐 SPG도 엔비디아 삼성전자 이때 사고 가만히 있어요. 팔아먹으니까 지금 이익 실현했어요. 그죠? 그럼 다른 거 사면 그것도 내려가요. 시장은 이거 팔고 이익 냈다고 좋아하고 다른 거 사면 그것도 내려가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럴 바에 갖고 있어라. 이번에 지금 샀던 종목이 3개가 추천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추가로 더 해드릴 생각인데 아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샀던 천만 4천 투입해도 지금 얼마인데요? 1, 2, 3탄 천만 사도 지금 10배 3억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인조인간 모든 거 이렇게 아카데미 듣죠? 4탄. 방울토마토님 미국 캐나다 분이신데 그러면 미국 주식을 한국 주식 못하니까 미국 주식 주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문자 뭐 나가 있으니까 그거 사모으면 되는 것이고.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순서를 보면 자, 264명이 이 아카데미 신청했잖아요. 그죠? 연속이니까. 손번호로 보면. 그럼 264명이 했으니까 이분들은 과거에도 늘 1탄, 2탄, 3탄 하면 뭐 1, 200명, 200명 내에 들었으니까 그분들은 지금
맨날 줄 수 있는 거 일부 팔아서 사탄 주식 사면 되는 거죠. 지금 사탄은 돈 1,000만 원, 신규라 돈 1,000만 투입해서 요거 듣고 1,000만 가지 한 300만씩 세 종목 사면 됩니다. 그 중에 한 종목 올라가면 더블 가면 절반 팔아서 다른 종목 물려있으면 사면 되죠. 손절할 주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수강 신청해서 꼭 하세요. 이제 아직 1강 안 했습니다. 오리엔티스 상 한편, 즉 신규 종목 공개했는데 그 종목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9시부터 11시까지 한 2시간 넘게 걸린대. 요거 1강부터 시작합니다. 1강. 본격적 1강이 시작됩니다. 6월 화요일 날 이제 요거 하고 그다음에 피지컬 AI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 지난번에 6월 반드시 찍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1년 안에 다 찍는다. 그리고 요거도 반드시 AI 혁명 시대에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단가는 반드시 간다. 이렇게 해서 5월 26일 날 오후 2시에 했는데 제가 반응이 인기가 좋았다고 이번 주 화요일 날 6월 16일 오후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 다시 한 번 더 방송해달라고 해서 또 나갑니다. 그때는 피지컬 AI 대상 수혜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공부시킬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